이번 시험 보고 나서 수선 배워야 돼? 아마 조선 조금 나갈 수도 있고. 자, 공민왕을 배울 거예요. 공민왕은 예, 여기 우리 저번 시간에 충혜왕이라는 왕 배웠던 거 기억나요? 조선에 연산군이 있다면 고려의 폭군으로 충혜왕이라는 폭군이 있었다 그랬죠?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너무 험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정말 막장군주인데 그 충혜왕의 엄마도 똑같은 친동생이에요. 예. 근데 형이 그렇게 막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공민왕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충혜왕이 원나라로 끌려간 다음에 충혜왕의 아들이었던 충무광, 충정왕이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가 다 폐위당하거나 끌려가고 자, 충혜왕의 동생 왕전이 귀국해가지고 고려 공민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귀국 원나라에서 고려로 귀국하기 직전에 노국대장공주라는 몽골 여자랑 결혼을 하고 고려로 귀국을 해요. 자,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그 10년을 보내요. 어린 시절에 원나라 가가지고 20살, 21살 때 와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그 21살에 왕 되기 전까지 원나라에서 이제 교육받고 먹고 자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공민왕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자기 형이 왕이 됐고 자기 형의 아들들이 또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자기한테 왕자리가 돌아온다는 거를 이렇게 뭐랄까 좀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그 인질 생활하는 게 그 되게 좀 뭐랄까 서글펐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공민왕이 왕자기 때문에 혼자 간 건 아니고 공민왕 주변에서 공민왕 같이 따라갔던 사람도 있었겠죠. 예, 이런 사람들을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걸 호종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튼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그렇게 살다가 10년 만에 귀국해가지고 진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공민왕을 원나라에서 모셨던 사람들은 공민왕 왕 됐을 때 이제 뭐로 대접받았을까요? 나이 잘 살네. 공신으로 대접을 받아요. 자, 이 사람들 조일신, 정세훈, 김용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호종공신이라고 왕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몰랐던 어린 공민왕을 원나라 가가지고 공민왕이 어려울 때 공민왕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같이 겪다가 공민왕 돌아왔을 때 같이 돌아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 금에 환영한 이런 사람들을 호종공신이라고 불렀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무튼 자기들은 왕 어려울 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어땠을까요? 잔뜩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조일신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는데 막 왕 앞에다 두고도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저기 배치해라 저 사람 저렇게 배치하라고 명령도 하고 막 이러다가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민왕 처음에 왕 되자마자 자기를 가장 따르던 조일신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국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혼란했다, 혼란하고 어수선했다. 자, 당시 중국은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힘이 빠져가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이제 막 떠오르던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원명 교체기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원명 교체기 때 중국에서 그 붉은 띠를 두른 산적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랬죠? 예,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중국을 막 휩쓸었단 말이에요. 원나라는 이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느라고 애를 엄청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반란을 못 진압하고 있었는데 홍건적일 리더였던 장사성이라는 사람이 막 나라까지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고려가 이때, 그렇죠, 도와주러 가요. 이 도와주는 군대를 이끌었던 고려 장군이 최영이라는 사람이. 들어봤어요? 최영 장군? 그치. 최영 장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라고? 예, 그래서 최영이 그거를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 그 어떤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러죠. 실제로도 청렴결백한 관리였죠, 최영이. 예.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왕이 된 다음에 쭉 지켜보니까 지금 고려 신하들이 공민왕 말을 잘 안 들어요. 오히려 누구 말을 듣냐면, 네, 자기 여동생이 그쵸, 원나라 황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충의왕 때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라 궁녀로 끌려갔는데 예뻐가지고 황태자 눈에 들어서 황태자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황태자가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황제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기철의 여동생이. 그 졸지에 그 기철의 여동생은 원나라 황후가 되고 기철은 자기 여동생 빽 믿고 온 나쁜 짓들은 다 했어요. 왕 무시하고. 자, 그래서 5년 동안 공민왕이 이걸 두고 보다가 자, 공민왕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 번 날 잡아가지고 그동안 원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려고 해놨던 것들을 싹 다 드러내버려요. 자, 요 일들인데 이제 쭉 설명을 할게요. 공민왕의 이런 정책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반원, 자주. 자, 공민왕의 정책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원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거? 반원 자주 정책. 자, 반원 자주 정책 일환에서 제일 먼저 한 건 친원파였던 누구를? 기철.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을 자, 술자리로 유혹해가지고 부른 다음에 기철, 권겸, 노책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원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 일본 원정 가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정동행성이란 기구가 있었어요. 그 정동행성이란 기구가 일본 원정 실패한 다음에 여전히 고려에 남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는 간섭 기구였는데 이것도 요때 없애버려. 그리고 공문서에다가 항상 원나라 연호를 맨 앞에 썼는데 그 원나라 연호도 이제 쓰지 않게 돼요. 대신에 어느 나라 연호 썼을까요? 원나라 말고 명나라 연호를 쓰게 돼요. 원나라랑 손절한 거죠. 대신 명나라랑 손을 잡은 거죠. 자, 그리고 뒤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저번에 설명했어가지고. 자, 이게 지금 고려 지도인데 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거란이 쳐들어와서 쌓아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원나라가 여기 있고 이제 고려가 있는데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나라죠. 자, 과거의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거의 고려가 이제 원나라에게는 머리를 숙였잖아요. 그 시기를 고려 시기에서 뭐라고 부르죠? 무슨 간섭기? 원간섭기라고 하죠. 원간섭기 때 몽골이 요 지역을 차지했어요. 네, 요 지역을 이제 그 쌍성 총관부라고 불리는 그 몽골의 관청을 설치해놨는데 여기 철령이라는 산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철령 이북이라고 불러요. 철령 북쪽. 어. 요 지역이 아무튼 그 당시 고려 땅이었지만 원나라가 빼앗아간 땅이었는데 요 당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휘, 네, 청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조휘. 자, 그리고 이한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안 사요. 네, 요게 13세기 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원나라 지배를 받게 됐을 때. 자, 요 지역의 실력자였던 조휘랑 탁청, 그리고 이한사는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항복하겠다고 해가지고 몽골한테 벼슬을 받아요. 천후라는 벼슬을 받고 대신에 이 지역을 몽골의 관직을 받으면서 대대손을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한사라는 사람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사람 원래 전주 출신이에요. 전주면 어디 있는 동네예요? 남기가 전라도에 있는 데죠, 전라도. 전주는 저 남쪽에 전라도에 있는 데잖아요. 전주 들어봤죠? 이 이한사는 전주의 향리였어요. 향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신라 때는 호족이라고 불리다가 고려가 이제 호족의 나라였죠. 호족 연합 정권이요. 기억나죠? 왕건도 호족이었죠. 그러다가 광종 때 그 호족들 막 많이 죽이죠. 왕권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그 호족들이 일부는 고려 왕실에다 머리를 숙이고 일부는 지방에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고려는 지방에 있는 그 호족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향리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전주 지역의 향리 출신이에요. 근데 고려는 중앙 집권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지방에 지방관을 보내는데 향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통제를 못했어요. 향리들이 꽤 그래서 힘이 셌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자, 근데 이 전주 지역의 향리였던 이한사가 그 전주라는 동네는 되게 큰 동네인데 그 큰 동네에 관리들이 오면 그 관리들 지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 위로해주기 위한 기생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여자인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술 따라주고 남자 옆에서 그 술시중 드는 사람들이죠. 그 관리들 술시중 드는 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기는 누구를 위한 관기예요? 전주에 온 관리들을 위한 관기죠. 근데 이한사가 그 관기랑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원래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고려 때는 그 지방 향리들 힘이 좀 셌기 때문에 그 전주에 파견 온 관리가 이한사가 잘못한 건 알았지만 건드리질 못했어요. 근데 이한사가 아무리 그래도 죄를 졌기 때문에 언제까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삼척이란 곳으로 도망을 가요. 삼척은 어디 있는 동네예요? 저 강원도 동해안 해안가에 있는 동네가 삼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그 관리를 피해서 삼척으로 도망을 왔는데 맞아요. 고려 그 관리가 전주에 파견된 관리가 임기가 다 돼가지고 삼척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한사가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삼척에서 더 위로 올라가요. 그 올라간 곳이 저기 나와 있는 화주, 쌍성총관부란 곳이고 나중에는 뭐라고 불린다? 함흥이라고 불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한사가 여기 와서 이제 터를 좀 잡고 살만하는데 갑자기 몽골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몽골한테는 더 이상 저항할 정도의 힘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느냐 아니면 몽골의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느냐인데 그렇죠. 몽골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조휘, 탁청, 이한사 이런 사람들이 몽골이 주는 벼슬을 받으면서 이제 나라를 솔직히 소위 말해서 파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대손손 벼슬을 받아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공민왕이 이제 집권하는 14세기 중반이 됐어요. 자, 조휘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조소생, 탁두경, 이름이 질적이 자, 이한사의 아들, 손자,
그리고 증손자가 이자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공민왕은 아까 얘기했죠? 개경에서 기철 세력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죠? 친원파들을 다 숙청을 하고 정동행성 없애버리고 예, 반원 자주 정책을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원나라가 홍건적 상대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요 틈에 우리가 영토를 넓혀보자 해서 군대를 보내요. 원나라 땅을 뺏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압록강이죠? 압록강과 넘어서 원나라와의 고려와의 사이에서 여기 조그만 참이라는 여러 개의 그 군사기지가 있었는데, 네. 요 압록강 너머에 있는 참 세 개를 뺏어요. 인당이란 장군을 보내가지고. 자, 그리고 개경에서 군대를 보내서 요 전에 뺏겼었던 요 쌍성총관부 있죠? 화주. 요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요. 요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간 장군은 유인우라는 장군. 자, 근데 이 지역을 쳐들어갔는데 조소생이랑 특도경은 끝까지 원나라 편에 서가지고 원나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자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그 유인우 고려군에 합류한단 말이에요. 자, 기회를 잘 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특도경과 조소생을 쫓아버리고 이자춘이 쌍성총관부를 독차지하게 되고 요구를 공민왕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공민왕이 이자춘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예뻐했겠죠? 그래서 이자춘이 벼슬을 봤는데 사실 이자춘은 여기서 크게 한 일은 없고 이자춘보다 그 아들이 더 활약을 했어요. 활 잘 쏘는 이성계였죠. 자, 이성계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이성계는 어디 이씨다? 전주 이씨다. 이성계의 6대조 조상이 4대조 조상이 이한사라는 사람인데 이한사가 어디 향리라 그랬어요? 전주의 향리였다 그랬죠. 그러다 기생을 건드려가지고 삼척이랑 함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조선은 전주 이씨의 나라예요. 자, 그 이성계. 이거는 이성계가 여기서 이제 그 동국면, 고려 입장에서는 동국면이죠? 동국면의 촌뜨기로서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해요. 활을 아주 잘 썼죠.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고려는 이제 공민왕 때 돼서 드디어 원나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자, 근데 고려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고려를 괴롭히는 충정왕 때부터 괴롭던 외적들이 있었죠. 왜구가 계속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자, 원나라를 괴롭혔던 홍건적이 중국에만 있지 않고 원나라 토벌을 피해가지고 만주 넘어서 어디로 들어왔다? 고려로 들어왔어요. 자, 1차 침입 때는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서경까지 왔어요. 서경이면 어디예요? 평양이죠. 평양을 함락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침입 때는 개경까지 쳐들어와요. 자, 도저히 흥건전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공민왕이 개경을 버려요. 자,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걸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몽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네. 고려는 진짜 다사다난한 국가였어요. 거란 쳐들어왔을 때 현종이 나주로 몽진 갔죠? 그쵸? 몽골 쳐들어왔을 때 40년 동안 또 고려 왕실이 어디로? 강화도로 몽진 갔죠? 그죠? 자, 이번에도 홍건적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이 어디로 몽진 가요? 안동. 네. 그 안동으로 몽진을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민왕에게는 충신이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 공민왕을 원나라까지 잘 호종해가지고 공신냈던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조일신이라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켰고 정세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공민왕에게 충실한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네, 이 정세훈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민왕이 이제
개경을 정세훈을 시켜가지고 다시 찾는단 말이에요. 자, 정세훈은 큰 공을 세운 거죠. 근데 사람이 공을 세우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정세훈과 같이 공민왕을 따라서 원나라로 갔던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정세훈이 공을 세우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세훈 밑에 부하들이 여러 있었는데 이건 이름만 들어주세요. 네. 안우, 이방실, 이렇게 이상한 데가 김배. 자, 이런 사람들이 정세훈의 바로 밑에 부하였어요. 좀 이름이 자, 근데 김용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런 다음에 자, 지금 공민왕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정세훈이 반역, 그러니까 지금 역적질을 할 역적 무의를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자, 너희 부하 장군 3명이 먼저 정세훈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밀지를 보여줘. 자, 조정일지 아니에요? 조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안우, 이방실, 김득배가 셋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요. 자, 이거 우리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이 개경을 투하라는 장군인데 우리가 이래도 되나? 자, 근데 정세훈이 그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하는 꼰대였어요. 자, 장군으로서는 뛰어났는데 아무래도 리더십이나 이런 걸 발휘하려다 보면은 원칙대로 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면은 부하들은 불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안우랑 이방실이 불만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김용 얘기를 김득배는 좀 의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안우랑 이방실이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안우 이방실을 따라갔어요. 정세훈을 불러다가 술을 먹인 다음에 술이 취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죽여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홍건적 쫓아내는데 공을 세웠던 정세훈이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안우, 이방실, 김득배는 공민왕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보고하려고 그래요. 근데 김용이라는 사람이 안우, 이방실, 김득배가 공민왕 만나는 걸 막아버리고 얘네들이 독단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세훈을 죽인 것처럼 얘네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요. 누가요? 이 김용이 주도돼가지고. 친구 아닌데? 가족이 아니 자, 나하추라는 몽골 장군이에요. 이 몽골 장군이 이제 원나라 지시를 받아가지고 또 고려를 괴롭히러 왔는데 이 나하추를 쓰러뜨리면서 또 인기를 크게 얻게 된 사람이 이자춘의 아들 누구였다? 이성기였다. 자, 이 김용이라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가 예쁨 받으려고 정세훈이라는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이고 정세훈 죽이게 했던 그 부하장군을 다 죽였잖아요. 자, 이 김용이 네, 더한 또 욕심을 부리죠. 이제 홍건적을 개경해서 몰아냈기 때문에 안동으로 피난갔던 국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개경으로 돌아왔더니 궁궐이 다 불탄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개경 옆에 있는 흥왕사라는 큰 절에 국민왕이 잠깐 들어가요. 거기서 좀 지내는데 자, 김용이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데 50여 명의 그 군인들이 흥왕사를 기습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공민왕이 이 흥왕사에서 기습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때 공민왕이 그 흥왕사 자기 머무는 숙소 옆에 자기 엄마, 공민왕의 엄마니까 태후죠. 그 태후가 머무는 곳에 들어가서 태후 그 치맛자락 안에 숨어요. 그럼 뭐지? 그 50명의 병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공민왕 초소로 들어가 봤는데 공민왕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죽였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걔는 공민왕 얼굴을 닮은 내시였어요. 환관이었다고. 그 환관이 안도치라는 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50명의 그 도적들이 김용이 시켜가지고 흥왕사를 공격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김용은 목숨을 잃죠. 그쵸. 그런 셈이었겠죠. 씨가 제일 비싸요. 그쵸. 안노치도 이때 공민왕이랑 얼굴이 닮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 자, 기철이 제거되고 당시 그 공민왕이 반원장주 정책을 실시하니까 원나라에서는 공민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공민왕을 당시 원나라에 와 있던 덕훈군이라는 고려 왕자랑 교체하려고 했어요. 자, 최유라는 사람이 이 원나라 조정에 잘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공민왕을 덕훈군으로 교체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고려에서는 이미 원나라가 힘이 빠지고 더 이상 고려를 위협할 만한 군사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걸 물리치게 되죠. 덕훈군과 최유가 이끌었던 일만의 군대는 모두 패배한다. 자, 공민왕이 지금 왕이 된 다음에, 자, 이게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일이 많이 없이 평화로웠어요? 아니면 다사다난했어요? 진짜 다사다난했죠? 몇 번은 영보가 일어나고 몇 번 저기 쳐들어와서 수도도 버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공민왕이 힘을 가지고 정치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민왕은 그 고려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애처가였어요. 그 공민왕 선생님 수업 천만부에 얘기했는데 공민왕 부인이 누구라 그랬죠? 또 강시로. 이 여자 한국 사람, 몽골 사람? 몽골 여자예요. 자, 몽골 여자인데 공민왕이 반원자주 정책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몽골을 저버린 행동 아니에요. 근데도 자기 남편 공민왕을 묵묵히 끝까지 지지했어요. 공민왕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공민왕과의 사이에서 노국대장 공주가 뒤늦게 아이가 생겨요. 근데 노국대장 공주가 그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난산 끝에 죽어요. 자, 당시에는 아이 낳다가 여자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자, 정말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죽으니까 이 공민왕이 삶의 의지를 잃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옷을 자기 그 노국대장공주 그림 그려놓고 장례식장에다가 크게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실상 벌여놓고 자, 공주 한 잔 드세요. 나 마실게요. 지금 자, 그리고 정치를 안 해요. 왜 정치 그냥 다 포기. 아니 얼마나 슬펐어요. 공주 싫어하는데 다 맡겨요. 알아서 해. 난 저 살고 싶지가 않아. 마누라 따라갈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국민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자,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를 누가 죽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머리 빡빡 깎은 스님이 나타나요. 자, 그 스님의 이름이 편조래요. 이 편조 스님이 자, 그 자객들을 다 무찔러줘요. 자, 그래서 꿈에서 깨요. 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고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왜 신하가 자기가 왠지 그 스님 알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스님을 고민왕한테 소개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스님 이름도 법명도 편조예요. 자, 이때부터 공민왕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이 편조랑 얘기를 해봤는데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식도 많고, 자,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무예도 뛰어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조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는 새로울 신, 두터울 돈자 써가지고 당시 고려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 있었죠. 이 당시 때는 그치. 100년 동안 원나라 지배받으면서 원나라에게 아부하는 친원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친원파들이 뭘 많이 가졌을까요? 돈, 땅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 권문해족들 땅의 경계가
그, 강과 강을 경계로 했다. 산과 산을 경계로 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원동, 개포동 이런 게 한 사람 땅인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이 많이 가진 땅을 가리켜서 농장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잘 봐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 이름. 네. 땅을 이렇게 중복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사는 농민들, 여기 사는 농민들, 여기 사는 농민들, 여기 가운데 사는 농민들, 세금을 두 번, 세 번씩 내는 거예요. 형문서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설프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농장을 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짰던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다? 자, 고려는 이 권문세족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자, 신도한테 많은 권한을 몰아주면서 저 권문세족 좀 어떻게 해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신돈이 두 팔 걷어붙이고 권문세족들 제거하는 데 앞장선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전에 국민당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어, 빨리 갔다 와. 몇 번을 가냐, 화장실을. 자, 국민왕이 신돈을 되게 예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돈이 그때 돈도 많이 주고 땅도 많이 주고 뭐 벼슬도 주고 이랬는데 신돈 집에 어느 날 하루 가요. 자, 갔는데 너무 예쁜 여자 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누구 닮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노국대장군을 닮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하죠. 자, 남자들. 여자친구 사귀다 헤어졌어요. 기분 나빠요. 안 좋아요. 자, 근데 그래서 친구를 불러냈어요. 야, 술이나 먹자. 자, 근데 그 술자리에 또 아리따운 예쁜 여성이 하나 나타나요. 그럼 얘 여자친구가 기억이 없. 기억이 없어져요. 네, 겪어봤나? 네, 아무튼 공민왕이 자 여자를 여자로 잊었어요. 자, 그 새로 만난 여자가 반야라는 여자였어요. 이 반야는 신돈의 여종이었어요. 여자 종. 자, 그런데 신돈이 자, 이 반야를 공민왕이 너무 좋아하니까 바쳤단 말이에요, 공민왕한테. 자, 그래서 공민왕이 반야를 만나러 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몇 번을 만나고 들어가고 만나고 들어가고 하다가 반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임신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모니노라고 지었다. 없어야지. 자, 모니는 석가모니의 모니예요. 노는 뭘까요? 노비, 노예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늙어야지. 석가모니의 노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불교적인 색채가 들어간 이름이 신도인 스님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많았어요. 봐봐. 공민왕이 일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자다. 너무 불쌍하네. 생식 능력이 없다. 어. 그래서 아이를 못 가,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랑 사이에서 그 아이 하나 있었던 거 외에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가진 건지 또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은 공민왕은 이 생식적으로 불구였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그 반야가 가진 아이가 공민왕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다? 신돈의 아이다 이런 얘기가 뭉게뭉게 피어난단 말이에요. 자, 요건 또 좀 나중에 할 얘기고,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손을 가도 돼요. 자, 신돈이 그 권문세족들의 불법적인 땅 소유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새로 그 관청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전민 변정 도감이에요. 요거 시험에 낼게요. 네. 자, 신돈이 설치한 토지개혁기구 전민 변정 도감. 여기서 전은 땅 전자예요. 밭 전자. 민은 뭘까? 민.
백성민자임. 변정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잘잘못을 가려서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청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지? 6글자 잘 기억하세요. 이거 관청 이름이에요, 관청. 이 전민변정 도감의 판사가 신돈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그, 의정부 이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 전민변정 도감에서 뭘 했냐면, 그 땅문서 있죠? 조정에서 가지고 있는 땅문서랑 땅문서는 다 모아가지고, 저기, 권문세족들 다 불러가지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문서랑, 그게 맞나 틀리나, 이거 다 대조해봐요. 그리고 잘못됐거나, 뭔가 조직돼 있는 게 있으면은, 그 권문세족들 잡아다 감옥에 넣는 거예요. 땅 뺏고. 그리고 원래 억울하게 땅 뺏긴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백성들이 좋아했겠는데.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써 있는 거 다시 한번 쓸게요. 백성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일이죠. 자, 권문세족이 있다면, 요 당시에 신진 사대부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자, 이 권문세족들은 친원파들이었어요. 자, 신진사대부들은, 자, 이 사대부란 말이 언제부터 등장을 하냐면, 빨리 갔다 와. 그 충렬왕, 충선왕 기억나요? 아버지랑 왕자리 놓고 경쟁했던 그 충선왕이, 어, 왕자리 자기 아들 충수공한테 물려주고 원나라를 가요. 원나라 가서 뭘 했냐면, 만권당이라는 학당을 만들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만권당이라는 학당을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그 공자, 맹자, 주자, 성리학 들어봤죠? 자, 이런 학문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해요. 충성왕이 머리가 좋다 그랬죠? 그러면서 고려에서 과거 시험 급제해가지고 좀 뛰어난 학자들 있으면 그 만권당에 불러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온 사람이, 여기 칸이 좀 부족하긴 한데 여기다 쓸게요. 안향, 백이정, 이재현, 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색, 이색은 고려에서 장원급제,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 한 사람. 이런 사람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천재라고 하죠, 천재. 이색은 천재였어요. 이색은 제자를 또 많이 길렀어요. 수제자가 정몽주.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미운 자식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처럼 여겼던 정도전, 권근. 자, 이런 사람들이 사대부라고 불린 사람들. 이 사람들 무너져가는 몽골을 멀리하고 새로 떠오르는 뭘 가까이 하자? 지금. 권문세족들은 흥왕사, 현화사, 개태사, 큰 절을 후원하는 후원자면서 그 절에 재산을 기탁하고 그 절을 이용해서 재산을 세탁하는 거예요. 검은 돈들 있죠, 어두운 돈들. 자, 그러니까 친불교. 불교를 지원하는데 속이 검은 사람들. 이 친명파들은 뭐 공부했다고요? 사후리학을 공부해요. 권문세족들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그걸 땅 사요. 그 땅을 농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대지주였어요. 신진사대부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공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잘 살아요. 중소지주들이요. 자, 네. 이런 사람들.
그 검은세족들은 이렇게 뜰을 많이 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신진사대부들이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해요. 어, 이거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검문세족들과 신진사대부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네. 자,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돼요? 자, 신돈이 전민변정도감 만들고 지금 공격하려는 대상이 누구예요? 검문세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돈과 신진사대부는 어땠을까요? 자, 그래서 신돈이 신진사대부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자,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관, 성균관이라는 예, 국립교육기관을 유명무실했던 거를 다시 복원시켜줘요. 자, 그래서 성균관 하면 조선만 떠올리게 아니라 고려 말기부터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고려사에 등장을 해요. 복자감이 이제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죠. 고려 말기 때, 충렬왕 때.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신돈이 정치에 관심을 잃은 국민왕 대신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정치를 해요.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6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왕처럼 노릇을 하면서 이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신돈이 점점 그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영모에 걸려서 신돈이 6년 만에 목숨을 잃어요. 뭐 하다가 걸린 거지? 사실 이것도 조금 의혹투성이에요. 신돈이 정말로 영모를 꾀했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이제 국민왕 다 설명하고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신돈이 죽어요. 국민왕이 믿었던 사람이고 밀어줬던 사람인데 죽은 거죠. 국민왕은 이제 완전히 정치의 뜻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뭘 할까요? 여자가 이제 놀아요. 자, 노는데 국민왕이 여기서 또 의혹이 증폭이 돼요. 그 생식 능력이 없다 그랬죠. 고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남자. 잘생긴 남자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자, 야? 그 귀족 있죠, 귀족. 귀족 자제들, 명문 집안의 귀족 집안의 자식들을 불러다가 자제위라고 부르고, 얘네는 사냥 다니고, 술 마시고, 가끔 손도 잡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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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거 초등학생 들어도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게 시시해지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공민왕이 데리고 있던 여러 후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부인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부인 다 여자였죠. 이 여자겠지. 근데 그 부인들 사이에서 공민왕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자, 그래서 공민왕이 데리고 놀던 그 남자애들, 자제위 무사들 있죠? 그 무사들을 그 후궁들 처소 침실로 다 하나씩 보내요. 빨리 갔다 오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을까? 야, 해. 이 무대를 해줄 거니. 불륜을 저지르자. 자, 그래서 어떤 그 후궁들은 저기 동아줄을 가져와가지고 목을 매달라 그래. 내가 이렇게 치우고 다가니 죽겠다고. 자, 그렇게 해서 몇몇 부인들은 이걸 거절했는데, 자, 익비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익비 한씨. 자, 공민왕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홍윤이랑 무사랑 같이 들어가요. 야, 해. 자, 그런데 이 익비가 거절하니까 공민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칼로 위협을 해요. 야, 죽을래 할래. 근데 반대로 여자가 공을 죽여버린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익비 한씨가 홍룡과 정을 통해요. 고려사 기록에 몇 번이나.
자,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지게 돼요. 이거 누구예요? 죠. 자, 당시 그 공민왕 옆에 있던 한관 최만생이 공민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지금 익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홍련의 애인 것 같습니다. 공민왕이 그때도 술에 취해 있었는데 최만상한테 지나가는 얘기를 뭐라 그랬을까요? 야, 홍련 죽여버려. 스트레스. 어. 자, 홍련 죽여버리고,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홍련 죽이란 얘기 했는데 너도 이 얘기 들었으니까 최만생 너도 이제 곧 있으면 죽겠다. 무서워. 아니, 최만생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어떡하지? 자, 이 얘기를 홍련한테 가서 해요. 누구 죽겠 야, 공민왕이 너 죽이라 그래서 어떡해?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홍련이? 죽이느니 먼저 죽이겠다 이거예요. 죽느니 먼저 죽이겠다 이거. 그래서 홍련과 최만생이 짜고 자제의 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공민왕 침실로 들어가요. 그 다음 칼로 어떻게 했을까요? 찔러요. 그렇게 해서 공민왕이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해. 대중 시해당한 거. 자, 이제 왕이 죽었어요. 자, 자제의 부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제 시대다. 아, 별로 안 좋아했겠네. 자기들이 왕 죽인 것처럼 되면은 자기들 다 죽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 죽인 것처럼 안 하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궁 안을 뛰어다녀요. 자, 적이 쳐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꾸민 거예요. 자, 이때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궁 안으로 들어와요. 이 사람 당시에 되게 높은 관직이 있었는데 이인임이라는 사람은 이인복이라는 사람의 동생이에요. 이인복은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굉장히 똑똑한 관리예요. 이인임은 그 이인복의 동생이에요. 자, 근데 이인복은 과거 시험으로, 이인임은 음서, 그러니까 집안 백으로 관직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게 둘은 관직 시작은 달랐지만, 그래도 공민왕 왕 노릇한 20년 동안 공민왕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공민왕 옆에서 공민왕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형은 좀 더 충신, 그 강골 기질이 있었고, 이인임은 어떤 기질이 있었냐면, 이게 좀 있었어. 이인복은 신돈이 권력을 잡았을 때 신돈 눈밖에 나가지고 유배를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인임은 어땠을까? 신분이야. 신돈한테 이걸 잘해가지고 신돈 밑에 있었을 때도 벼슬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자, 당시 공민왕이 죽었을 무렵에 이인복은 이미 나이가 먹어서 죽었고 이인임이 이제 버젓이 살아 있었는데 그 궁궐에서 난리 나자마자 이인임이 갑옷을 입고 궁궐 안으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지금 죽은 상황에서 여러 신하들이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이제 공민왕을 제일 가까이서 모시던 최만생한테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최만생이 우물쭈물 얘기를 해요. 뭐 궁궐 밖에서 적이 쳐들어왔고 임금님을 죽이고 도망갔다. 자, 근데 이님이 그 최만생이 묻던 도중에 그 환관이었던 최만생 옷깃에 피가 묻어있던 거를 봐요. 너 그 피는 어떻게 된 거야? 야, 최만생 데리고 가서 수사해. 자, 그래서 이인님이 매의 눈으로 그 시의 주모자였던 최만생을 그 자리에서 잡아내고 최만생을 고문했더니 누구 이름이 나왔을까요? 자제의 부사들 홍윤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공민왕 시해한 사람들, 공민왕 살해한 사람들의 그 전모를 다 밝혀낸 사람이 이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민왕이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없었어요? 사도 무슨 좀 섞인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외국이랬다.
익비의 아들은 낳자마자 죽였어요. 홍륜의 자식이라 그래서. 모니노가 있었죠. 이 모니노가 궁 밖에서 자라다가 공민왕이 어느 날 10살 된 모니노를 갑자기 데리고 와요. 이거 익비가 낳은 자식은 바로 죽여요. 노국대장 공주가 낳은 아들 바로 죽었어요. 엄마랑 같이 죽었어요. 낳을 때 같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니노가 10살이었는데 이 모니노를 국민왕이 어느 날 신하들 앞에 데리고 나온 다음에 얘가 내 애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하들이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님이 빡빡 우겨요. 공민왕의 다음 왕은 누구? 모니노가 돼야 된다. 모니노 이름이 우였기 때문에 이 왕이 무슨 왕이다? 우왕이에요. 자, 요것만 쓸게요. 홍건적과 공민왕 집권기 때 뭐가 있었다? 외구의 침입이 있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합시다. 예. 자, 공민왕이 신임했던 여러 신하들이 있었는데, 자, 아까 공민왕을 호종했던 공신들 다 끝이 안 좋았죠? 그쵸? 자, 그리고 이인복이라는 사람은 충실한 말을 잘했는데 늙어 죽었고, 이인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좀? 간신이라 그랬다 그랬죠? 자, 이 사람들 다 제외하고 공민왕이 유일하게 좀 믿었던 사람, 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자, 최영은 아주 우직했어요. 그 홍건적 난 진압하고 와서 외구 침략 격퇴하는데도 큰 공을 세웠고, 자, 그리고 신돈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막 매맞고 유배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공민왕이 되게 예뻐했던 충직한 신하였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한 사람. 이색은 이름이 원나라에도 알려져 있던 사람. 뭘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고려에서 자원급제, 원나라에서 자원급제.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전개의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는데 최영은 당시에 어디가 있었냐면 제주도에 가 있었어요. 그 공민왕이 죽었을 당시에. 제주도 뭐가 유명해요? 해요. 회랑 또 말. 말이 유명하죠. 그 몽골 사람들이 말 좋아하잖아요. 제주도에 그런 초원지들 그렇게 목초지 많죠. 몽골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말 기르는 목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이제 짝짓기 해가지고 말을 많이 생산해서 말을 자기네 나라로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말. 네. 그치? 근데 그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라 그랬죠. 이 명나라에서 제주도 그 목장에 많은 말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원나라 관리들이랑 원나라 사람들이 그 제주도에 와 있었는데 명나라에서 말 요구하니까 이거에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을까요? 응하지 안 하고 여기서 그 원나라 그 말 기르던 관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최영이 그걸 진압하면서 잠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죽고 10살짜리 어린 우왕이 즉위했을 때 최영이 그때 막 돌아와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